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실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에 도민 12,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도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서명을 받은 지 20일 만에 도민 12,900여 명이 서명했다며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들로부터 청원 서명을 전달받은 김태석 의장은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과 관련한 찬반 선택만 강요해 제주 사회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전체 의원들 사이에 내부 의견이 수렴된다면 이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공론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됐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공론화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따져 물었지만 원 지사는 공론화는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 넘겨서 지사께 넘긴다면은 이 청원을 받아서 국론조사를 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동안의 도민들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찬반 토론 과정을 무시하고 내지는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가겠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화 추진에 나설 경우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하겠다고 밝혀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도내 양돈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등 전염병 발생에 준하는 비상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축산물 도축장 부근 도로에 방역을 위한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양돈 농가로 진입하는 차량마다 고압 분무기로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다른 지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가축 방역 초소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서귀포시 대정읍에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는 데 이어 오늘 조천읍과 남원읍 등에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대도민 담화문을 통해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 준하는 방역 대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공항과 항만에 불법 축산물 반입을 막기 위해 방역 인력 6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불편하고 과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온 도민이 똘똘 뭉쳐 막아냅시다. 하지만 농가들은 불안합니다. 제주와 경기도를 오가는 화물 차량들이 많은 데다 방역 인력 등이 가축 사료 운반 차량이 주로 들어오는 제주항에만 집중 배치되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완전 차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성산포나 한림항 이런 데 서귀포항은 화물선항 아닙니까? 그런데도 집중관리 해주도록 방역본부에다가 어제 부탁도 했는데 소홀히 할 수 있는 항구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내 양돈 농가 270여 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53만 4천 마리. 전국적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자 제주 지역 돼지고기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제주축협에 따르면 제주 돼지고기 평균 경락 가격은 1kg에 6,501원으로 하루 만에 31.3%인 1,549원이 올랐습니다. 축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다른 지방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이 전면 금지됐고 열병이 확산되면서 영향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섬의 자연 자원이 고갈되는 심각성을 심층 취재하는 기획뉴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두 나라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연 자원을 낭비했다가 순식간에 몰락한 나우루와 환경의 총량을 엄격히 관리한 호주의 사례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 공화국. 기괴한 돌기둥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새의 배설물이 산호초에 쌓여 만들어진 인광석을 마구잡이로 채취하자 땅속에 묻혀있던 안반이 드러난 것입니다. 안반을 깨서 바닥에 깔려있는 인광석까지 긁어내고 있지만 20년 뒤면 이마저도 고갈됩니다. 인광석은 돌이 아니에요. 이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나우루 사람들은 이 섬의 흙들을 다 파헤친 거예요. 이 흙을 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섬에 흙이 없는 겁니다. 비료의 원료인 인광석을 수출해 한때 3만 달러에 이르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인광석이 고갈되면서 2,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Everything for Nauru, money for Nauru, all finished. All the hotel, all the money for Nauru outside, investment, all finished.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5군데나 있는 호주의 퀸즐랜드주. 개발로 자연을 훼손하면 그만큼 복원시키는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했습니다. 해마다 2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도 울창한 열대림과 야생 동식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Well, the most important concern is to make sure it is sustainable, and that's important for the environment, of course, so we can actually protect what is the most important asset for us, and it is still beautiful and still valuable in the future. 미래를 내다보고 유한한 자연자원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엇갈린 두 나라의 운명.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고 기후변화가 빨라지면서 물과 숲, 그리고 흙이 사라지고 있는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통신 금융 사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인구 대비 피해 건수가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A씨는 며칠 전 있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진땀이 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보내달란 아들의 문자에 송금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입금 직전 예금주 이름이 아들과 달라 의심을 하게 되면서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그 마음을, 그 아들의 깊은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아니었다면 의심을 전혀 않고. 이처럼 문자 메시지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등 각종 전자금융 사기가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인구 10,000명당 통신금융 사기 피해 건수는 17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피해 액수도 55억 2천만 원으로 2년 전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벌써 피해 금액이 53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검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거점을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해외 범죄 조직에 의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금이 입금된 즉시 해외 계좌로 송금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되어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므로 경찰은 일단 피해가 생기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반드시 당사자와 확인하고 사기로 확인될 경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중지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감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 조치합니다. 제주도는 버스업체 2곳이 근무도 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노모들을 임원직으로 올려 인건비 2억 9천여만 원을 부정 지급했다는 제주도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라 전액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부적절 사용에 따른 과징금 180만 원도 처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근직 임원에 대한 인건비 상한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막기 위해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서 최근 지자체들의 불허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추진 이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천의 한 농촌 마을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시설. 몇 년 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에 바로 옆 땅에 추가로 신청한 것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과 도로가 가까운 데다 경사도 제법 기울어져 있어 자연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농촌 마을의 뒷산.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일대 역시 경사가 급하고 산림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불허 결정이 잇따르는 것은 지난해 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 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고 산지 전용 영구 허가를 일시 허가로 바꿔 최대 20년이 지나면 원상 복구하도록 했으며 산림자원 대체 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평균 경사도가 15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태양광 산을 임내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불복한 사업자들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지만 지자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대부분입니다. 창원지법의 경우 올해 7건의 소송에서 모두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연환경 훼손이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익보호를 위해서 발전소 설치 등 사인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불허가 났는데도 신청서만을 갖고 허가가 난 것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도 있어 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관련 당국에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4.3 희생자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유족들이 대규모 가두 시위에 나섭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도 문예회관까지 유족 2천여 명이 시가행진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가행진이 끝난 뒤 조천체육관에서 열리는 한마음 대회에서는 4.3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체혈도 진행합니다. 제주도 내 중고생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편안한 교복을 입게 됩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 권고안인 중고생 교복 개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연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교 규칙을 개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개선된 교복이 도입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북동부와 산지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는 열대저압으로 인한 비와 함께 제주도 전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되고요. 오늘 산간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한 벌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0도를 보이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7도까지 오르겠고 북부와 서부 동부는 2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1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열대 저압부로 인한 비는 모레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사기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귀포시 신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가 행선지를 묻자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입니다. 제주공항 관제탑이 신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는 2023년까지 326억 원을 들여 기존 관제탑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높이 70m의 관제탑을 신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존 관제탑은 장비가 오래돼 오류가 발생하고 기둥에 시야가 가려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신축되면 비상용 관제탑으로 활용됩니다. 제주항공의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 등으로 8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1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76억 원, 진에어가 70억 원 등 9개 항공사에 35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